자, 이제 원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 자, 핵심을 알려주겠어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확히 아는 거야.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돼. 문제를 풀 때마다. 자, 그럼 여기에 원의 방정식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뜻. 자, 뜻.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자. 자, 원이 뭐냐, 원이. 자, 원을 이제부터는 뭐 동그라미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자, 평면이 한 점으로부터 이렇게 일정한 거리. 이게 중요한 말이야. 자, 평면이 한 점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야. 그게 바로 중심이지, 얘가. 한 점이 중심이다, 중심. 일정한 거리가 뭐냐? 일정한 거리가 요거거든, 요거. 그게 반지름이다. 반지름. 자, 먼저 원의 뜻을 기억해야 돼. 자, 평면이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원이라고 한다. 이때 평면이 한 점을 중심이라고 하고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우리 콤퍼스로 그리잖아, 원 그릴 때, 그치? 콤퍼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잖아, 그치? 근데 딱 찍는 이 지점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찍었을 때 얘와 이 손잡이 사이 이 길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원을 그리잖아.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자, 원 하면 머릿속에서 그냥 중심과 반지름 이게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 원이라는 이 글자만 보더라도. 중심과 반지름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 중심과 반지름. 따라해봅시다.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 자,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다.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지? 자, 원 문제 풀 때 뭘 해야 돼? 아,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자,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원을 그릴 때 평면이 한 점으로부터, 한 점, 중심,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이렇게. 얘가 원형이었잖아. 이때 이 중심을 보통 A, B라고 합니다. A, B. 그 다음, 얘는 움직이는 점이지? 움직이는 점을 보통 X, Y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이 길이가 다 같은 거잖아. 이 X, Y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이 원이 어떤 점이든 간에 중심까지 거리가 같지. 그게 다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한다 이거지. 아, 그러면 이 R은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 더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R이 되죠. 이렇게 반지름. 양변을 제곱하면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원의 뜻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원의 뜻. 그래서 A, B로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만든 식이다. 그리고 얘가 원의 방정식이고 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하고 얘를 보면 이제부터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야지. 중심과 반지름.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다. 9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아, 그럼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군요. 반지름은 3이군 이거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아,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빵일 때, 다시 말해서 중심이 원점일 때의 원의 방정식은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죠. 자, 원의 방정식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중심과 반지름. 핵심은 중심과 반지름이다. 자, 이렇게 수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걸 계속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똑같은 중요도,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얘기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근데 선생님은 항상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중심과 반지름. 이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문제 푸는데 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차 방정식 얘가 자, 우리 요거 보자 요거.
요거 여기서 요거 얘를 전개를 해볼게. 얘 여기서 요 놈 있죠, 요 놈을 전개를 해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뭐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b제곱 r제곱 이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x제곱 y제곱 그 다음 ax 여기 x의 개수가 요거잖아. 이렇게 복잡한 걸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거지. 아 얘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전개를 해놨어. 얘가 일반형이야. 일반형.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표준에 어떤 기준에 맞췄어.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표준형. 글씨 너무 못 쓴다. 표준형. 이런 게 표준형이고 얘가 일반형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있다 이거야. 자 얘는 언제 편하겠어? 중심과 반지름 알려주면 얘를 쓰는 게 편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세점을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일 때는 이런 일반형을 쓴단 말이야.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마치 이차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다 여기.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뭐냐? 자 이거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거야. 얘를. 뭐 이걸 바꾸는 과정이 있긴 한데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중심이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실제 숫자로 되어 있을 때 변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건 아마 문제 풀 때 등장을 할 거고 그때 다시 해보기로 합시다.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원래 연문 문제 푸는 거 안 좋아하는데 자 이거 보자. 여기서 자 중심은 0,0이죠. 반지름은 뭐야? 루트 11 이렇게. 자 중심 5, 빵 반지름 3. 자 중심 마이너스 2, 3 반지름 5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둘 다가 자유롭게 돼야 돼. 둘 다가. 자 첫 번째 얘 중심이 원점이야. 그럼 뭐 x제곱 y제곱이겠지.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는 9겠죠. 이렇게. 가끔씩 3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 자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야. 2가 되게 마이너스 3이 되게 이렇게. 반지름이 4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심이 마이너스 5, 1이야. x 플러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여기는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거야. 자 아까 전에 얘 일반형이라고 했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한번 해봅시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자 그러면 자 요거 x제곱 마이너스 8x 뭐가 필요해?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드는 거야. 반의 제곱 16이 필요하지? 그럼 여기도 16을 더해줘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좌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지. 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있으니까. 그 다음 y제곱 쓰고 우변은 16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x제곱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지. 당연히 여기도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하지. 플러스 4 해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좌변 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자 그 다음 여기에 5가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이쪽으로 이항하지. 그러면 2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얘도 x제곱 마이너스 6x야. 그럼 플러스 9가 필요하겠네. y제곱 플러스 4y야. 플러스 4가 필요하겠네. 플러스 4.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2의 제곱. 자, 이 12가 이쪽으로 넘어와. 13에서 12 빼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 이 전 페이지에서 굳이 여기를 얘기해 보자면 여기서 얘를 바꾸면 이렇게 된대.
이때 여기가 R제곱이지. 자, 이 R제곱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아니거든. 0보다 커야 돼. 반지름이 0일 수는 없으니까. 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알겠지? 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있는데 굳이 바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어차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다 연습을 했고요. 자, 69쪽에 있는 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중심과 반지름. 이걸 정말 절대 잊으면 안 되겠지? 중심과 반지름.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이용하지? 항상 그 마인드가 돼야 돼. 모든 원의 방식 문제를 풀 때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이 얘야, 점이 얘에 돼. 반지름 모르지? 그지? 그럼 반지름만 미지수가 되겠네. 자, 중심이 얘가 되려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 필요하고 y좌표가 3이니까 중심의 y좌표가 얘가 필요하고 그게 r제곱이 되는 거고 이 r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1,6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1,6을 대입해. 1,6을 대입해. 여기다 1 대입하면 25겠지. 여기다 6 대입하면 3, 3, 9겠지. 그러면 얘가 r제곱이 34가 되겠죠. 그럼 끝난 거야 이제.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4.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원의 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중심과 반지름. 자, 이제 확실히 세뇌가 돼야 돼. 알겠지? 내 이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 계속. 그래야 선생님이 저 정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할 거라고 너희들도. 자,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 두 점 A, B를 양끝점으로 한대. A, B를 끝으로 한대. 이렇게. 얘가 0,3이고 4, 이걸 좌표 평면 위에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응? 자, 이걸 지름이 양끝으로 한다. 원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중심과 반지름. 자, 그럼 중심을 찾읍시다. 중심.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야 되지. 중점은 이 중점이잖아. 결과적으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더해서. 자, 0과 4의 중점 2. 3과 1의 중점 2죠. 더해서 2로 나누니까. 그러면 중심이 2,2구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 반지름은 AB의 길이의 절반으로 하든가 아니면 A와 이 중심까지의 거리 구하든가. 자, 그럼 반지름 구합니다. 반지름 루트 0, 2, 2의 제곱 차이가 2 나지. 3, 1, 3, 2, 1이 나지? 루트 5지? 그럼 반지름이 루트 5네. 자, 그러면 중심이 2,2니까 x-2의 제곱 y-2의 제곱이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심과 반지름이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지금? 원의 방정식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중심과 반지름.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중심과 반지름 어떻게 사용할까? 자,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중심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중심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두 점을 지난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과 반지름. 이제 세뇌가 됐을 거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중심과 반지름. 근데 중심이 요거 위에 있대. 보통 중심이라고 하면은 중심은 A, B로 하잖아. 이렇게. 그지? 여기다 대입을 하면 B는 3A-5가 되지. 그러니까 A, B인데 A, 3A-5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세팅을 합니다. x-a의 제곱. 그 다음 여기는 원래는 y-b의 제곱인데 b가 얘하고 똑같으니까 y-3a 플러스 5. 요거의 제곱이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r 제곱이고. 자, 여기서 미지수는 뭐야? x, y가 미지수지? 아니거든. x, y 안 구하는 거야. 그치? a하고 r 구하는 거야. 자, 요거 대입해. 자, 1,2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한 게 얘지. 1을 대입한 게. 그 다음 2 대입하면 7-3이 이렇게 되죠. 그게 r제곱이고 이렇게. 그 다음 5,-2. 자, 여기다가 5 대입해. 5-a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3이 되겠지. 3-3a.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에서 2번 빼봐. 빼봐. 자, a제곱, a제곱 없어져. 그쵸? 여기 1이고 25야. 1에서 25 빼면 마이너스 24. 이 정도는 암산을 할 수 있지. 그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a. 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지. 그럼 8a. 자, 그 다음 9a제곱, 9a제곱 없어져. 그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1a가 아니라 마이너스 42a. 마이너스 42, 얘는 마이너스 18이죠. 그치? 마이너스 18. 근데 그거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A. 그 다음 49에서 9 빼. 그럼 40이죠. 40 이렇게. 그럼 8A에서 24A 빼면 마이너스 16A. 넘어가면 16A. 40에서 24 빼면 16. A는 1 나오네요. A는 1. 이렇게. 자, 대입해 봅시다. A 대신에 1. A 대신 1을 대입해봐. 대입. 1 대입해. 1 대입해 빵. 없어지고. 1 대입하면 4의 제곱이 16이지. 그럼 R제곱이 16이죠. 그럼 끝났네 벌써 이제. 그지? 자,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이고 더하기 A에다 1 대입해봐. Y 플러스 2의 제곱이지. Y 플러스 2의 제곱. 그게 16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1. 요거의 중심이사표가 1,b다. 반지름이 3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표준형으로. 자, x제곱 마이너스 2x야. 그럼 뭐가 필요해? 1? 1이 필요하지. 1 플러스 1.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8i니까 반의 제곱 16이 필요하지. 플러스 16 이렇게. 그럼 이제 표준형 바꿀 수 있겠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a 넘어가면 17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중심이 1,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겠네. 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니까 17 마이너스 a가 3이 되겠지? 9거든. 정신 똑바로 쳐야 돼. 반지름이 제곱이잖아 여기가. 그지? a는 뭐야? 8? 얘하고 얘 더하면 4가 되겠죠. 4. 그지? 자, 그 다음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자, 방정식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얘가 원이래. 그럼 또 얘 또 표준형 바꿔주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여기 플러스 1이 있네. 안 써도 되겠다. 요거. 이렇게 요거 가지고 완전정식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y제곱 플러스 4y야. 플러스 4가 필요하겠네. 플러스 4 이렇게. 자, 그러면 표준형 바꿀 수 있습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여기 4가 있었고 k가 넘어오니까 4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얘가 원이 된다 그러면 4 마이너스 k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아니야. 0보다 커야 돼. 아까도 0보다 커야지 반지름이. 그지? 반지름이 0일 수 없잖아. 그럼 k가 4보다 작아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사기꾼한테 다 속아버려. 자, 그래서 k는 4보다 작다. 자, 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확인 체크 문제 풀어봅시다. 자,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얘는 이제 표준형보다 일반형. 일반형을 씁니다. 일반형. 자, 얘는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게 표준형이고 얘는 중심과 반지름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얘를 쓰면 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가 없지. 그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라지 ax 라지 by 플러스 c는 빵. 요걸 쓴다. 이게 일반형이라고 하고 얘를 쓰는 거야. 근데 아주 땡큐인 상황이 0,0이 있네. 빵빵빵빵 대입하면 c도 빵이야. 그치? 그래서 c는 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 가지고 쓸 거야. by는 빵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2,2 대입해 봅시다. 2,2 대입하면 4 2a 2b는 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2로 나눠. 그럼 a 더하기 b가 나오겠네. a 더하기 b는 뭘까? 8이었으니까 4가 되겠지.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6. 자, 마이너스 2 대입해 4, 6 대입해 36, 마이너스 2 대입해 6 대입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냥 할 걸 그랬다. 그냥. 자, 요거 가지고 그냥 하자 이렇게. 이거 하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예쁘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빼줘 보자. 빼주면 안 되겠다. 더해줘. 그럼 12에다가 48인가? 네, 48. 없어지고요. 8b. 그러면 b는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b가 마이너스 6이야. 이게 마이너스 6이면 이거랑 이거 없어지지. 2a가 4가 되지? 그럼 a는 2네. a는 2. 그럼 이제 끝났네. 다 구할 수 있겠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2x 마이너스 6y는 빵.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 얘를 굳이 표준형으로 바꿨네. 우리 책은.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자, 이 상태로 놔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책은 표준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답지가 이거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하지. 여기는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9고. 자, 그럼 10이 되겠네. 이제 최종적인 답 표준으로 바꾼 최종적인 답은 여기다 쓰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게 1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게 최종적인 답이다. 자, 물론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다 이거지.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풀어봅시다. 자, 이제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나. 무턱대고 외우지 말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 정도?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외우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A, B가 숫자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숫자를 찍고 나서 해보면 되는 거야. 뭔 말이냐면 중심이 예를 들어서 중심이 1,3이면서 X축에 접한대.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잖아. Y축은 중요하잖아요. 자, 그려보는 거 이렇게. 그려봐. 그리고 여기가 1,3이라는 거잖아. 1,3. 그러면 반지름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나?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3이지 3. 이게 3이라는 거잖아 지금. 1,3이니까. 반지름이 안 알려도 3이라는 거야. 외우지 말고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뭐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표 그려가지고 외워가지고 뭐 절대값 쓰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찍어보고 나서 해보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중심이 마이너스 1,2야. 마이너스 1,2야. 그러면서 y축에 접한대. 그럼 이 방정식은 뭐냐 이거지. 자, 그러면 y축이니까 y축 그려놓고 마이너스 1,2니까 왼쪽에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2야. 중심이. 그럼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1이지. 왜? 여기서
이쪽으로 한 칸 간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그럼 반지름이 2다 이거야. 그럼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얘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여기 잘 나오나 여기까지? 잘 나오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려보고 생각하라 이거. 왜냐? 사람은 그냥 외우잖아. 금방 까먹어. 근데 그려보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얘는 따로 합시다.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 자, 여기는 지금 r로 돼 있지만 a로 하는 게 좋습니다. a로. 자, 예를 들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뭐 1사분면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제1사분면 어떤 점을 지난다 이거야. 제1사분면 점을 지난다. 그럼 당연히 얘밖에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1사분면이면 중심을 자, x축, y축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요 길이가 다 같겠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다 같겠지. 그래서 중심을 a, a라고 하고 그럼 반지름도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x-a의 제곱 y-a의 제곱이 a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제1사분면 위에 있을 때 1사분면 지날 때. 그럼 제2사분면은 마이너스 a, a잖아.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a, a니까 여기가 2일 때는 x 플러스 a 제곱 y 마이너스 a 제곱이 a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 a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당연히 a는 양수겠지, 그치? 자, 그럼 제3, 4분면이야.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그려봐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a를 양수로 해가지고. 제4, 4분면이야. 그러면 여기가 요 점이 어떻게 되겠어? a, 마이너스 a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보고 생각한다 이거지.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볼까? 아주 쉬운 문제. 이 정도 문제만 나오면 겁나 땡큐지. 이렇게.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1번 봐봐. 1번. 중심이 얘야. 그러면 그려보라 이거지. x축에 접한대. x축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3 그럼 위에 있겠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네. 그럼 반지름은 6일이겠네. 6일. 여기가 3이겠네. 3. 아, 그러면 x 플러스 1. 중심이 마이너스 1,3이 되고 반지름이 3일 테니까 9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얘 중심이 3,1이야. 1사분면에 있나요? 그러면 y축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쪽에 있겠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3,1이라는 거예요. 3,1. 아, 그럼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은 1이겠지 당연히. 그러면 x-3의 제곱 y-1의 제곱은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중심이 2, -2야. 자, 중심이 2, -2야. 2, -2야. 여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중심이 2, -2고 반지름은 2겠지.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똑같이. 그러면 얘는 x-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려보고 생각하는 게 가장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와 있는 문제 7번, 8번인가?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일단 요거부터 해봅시다. 요거부터. 자,
봅시다. 자, 요거하고 중심이 갖고 x축에 접한다. 그럼 이거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보자. 표준형으로. x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플러스 25가 필요합니다. 반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4y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번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여기 29가 있어요. 20이 넘어가서 그럼 9가 됐겠네. 이렇게. 그럼 얘랑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중심은 5,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근데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이 말은 중심이 5, 마이너스 2면서 x축에 접한대. x축. 그러면 밑에 있다는 거잖아 지금. 밑에 이렇게. 여기에 5,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럼 반지름은 요 길이가 2겠지. 그럼 여기서 반지름 2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려보면 되잖아. 외우지 말고. 그러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은 어렵네 이제.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자, 그러면 자, y축에 접한다. y축 이렇게 있죠. y축. 그럼 이쪽에서 접한가 보네. 이쪽에서. 그쵸? 이쪽에 x좌표가 마이너스일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자, 중심을 일단 이걸 풀기 위해서 이거 다 지웁시다. 다 지우고. 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접할 것 같다. 이렇게. 자, 중심이 A, B야. 그럼 반지름이 뭘까? 반지름. 얘가 A, B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a 제곱이다. 요거 가지고 풀어주면 되지. 자, 1, 0 대입해 봅시다. 1, 0. 1 대입해. 0 대입해. 이렇게. 자, 그 다음 2, 마이너스 1 대입해. 2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해. 당연히 빼야 식이 간단해지겠지. 그치? 자, 상수항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4a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4a를 빼는 거예요. 그럼 2a겠네. 2a. 이렇게 a제곱, a제곱 없어지고요. 자, 여기 b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b를 뺀 거니까 플러스 2b겠지. 그치? 그 다음 상수항은 1이었는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이렇게. 는 빵이네. 이렇게. 그럼 2a 더하기 2b가 요거 넘어가면 4지. 그럼 a 더하기 b가 2인가? a 더하기 b가 2. 짜증나네. a 더하기 b가 2. 자, b는 2-a. 대입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나? 자,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자, b 대신에 2-a 대입해보자. 자, 그럼 여기 계산 1-a의 제곱 2-a의 제곱 a제곱 이렇게. 자, 여기 a제곱 넘어가면 a제곱 하나 남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자, 1하고 4야. 그럼 뭐야? 5죠. 5. 그럼 a는 1하고 5가 나오네. 답이 2개야? 7번에? 답이 2개네. 자, 그러면 a가 1일 때 5일 때 따로 구해줘야겠네. 자, 그러면 자, a가 1일 때 첫 번째 얘가 이렇게. 자, 첫 번째 a가 1일 때 a가 1이면 b가 2죠. b가 1이지. 그러면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a가 5야. a가 5면 b는 마이너스 4지. 아니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그러면 x-5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2개 나오겠네. 이렇게. 2개. 자, 계산이 조금 짜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 자,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당연히 일사분면에 있다는 거잖아, 중심이. 자, 그러면 x축, y축 있고 여기에서 접한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중심의 좌표를 a,a라고 하고 반지름도 a라고 하면 되겠지? 물론 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r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얘는 x-a의 제곱, y-a의 제곱이 a 제곱인 형태고 그게 2,4를 지나니까 2,4를 대입해. 대입해, 2 대입해, 4 대입해 이렇게 되죠. a제곱, a제곱, a제곱 넘어가면 a제곱만 남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12a 4하고 16이니까 20이죠. 20. 그러면 a-2하고 a-10으로 인수분해되고 a가 2하고 10으로 나와. 그치? 자, a가 2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a가 10이면 x-10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이 100이 된다. 근데 2,4를 지나면서 되는 게 이런 게 있나? 예를 들어서 2,4가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해봐. 얘. 그럼 이런 게 하나 있겠고 이렇게 해서 크게 그려지는 게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문제까지 풀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이런 것도 내신에 정말 잘 나온다. 되게 쉬운 문제. 되게 쉬운 문제. 되게 쉬운 문제. 다시 한번 복습. 자, 원의 방식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심과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은 어떻게 하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보면 돼.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표준형 바꿀 수 있겠네. 자,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20인데 넘어가면 10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가 최대일 때 최소일 때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이 굳이 안 그려도 돼. 자, 여기가 마이너스 2,4야. 이렇게. 6,2면은 뭐 한 이 정도 있겠네. 그죠? 6,2면 이 정도 있겠네. 이렇게. 6,2가 P가 6,2야. 이렇게. 이때 Q는 이 선 위에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러면 Q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근데 원의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지.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할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얘하고 얘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야. 중심과 반지름 쓰라며. 그러면 Q가 여기 올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여기 올 때가 최대가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 거보다 얘가 더 길잖아. 그치? 얘가 제일 짧고. 그치? 그러면 대문자 최대값 라지 M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이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 루트 10이지. 루트 10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구해?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D라고 해봅시다. D. 이렇게. 여기 원의 중심부터 P까지의 길이를 우리 D부터 구해보자. D. 두 점 사이 거리. 6하고 마이너스니까 8의 제곱. 2하고 4니까 2의 제곱. 64하고 4 더하니까 68. 68이면 2루트 17인가? 2루트 17. 자, 2루트 17이야. 그러면 스몰 m은 2루트 17에서 루트 10 빼는 거네. 숫자가. 자, m과 n을 곱하는 건데 얘는 2루트 17 더하기 루트 10이네. 그죠? 2루트 17 더하기 루트 10. 그 다음 얘는 2루트 17 빼기 루트 10. 네, 숫자가 이렇게 더럽네요. 자, 그럼 얘 68이지? 68 빼기 10이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58.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치?
숫자가 약간 덜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쉬운 숫자가 좀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지. 여기서도 지금 했던 거 봐봐.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하려고 그랬지. 그지? 중심을 연결했고 중심 썼고 아 반지름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을 문제 푸는데 어떻게 쓸지를.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점이 나타내는 도형.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취의 방정식. 자취라는 것은 흔적이라는 거야. 흔적. 이때는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놓고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 그리고 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자취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얘는 보통 뭐 원이나 뭐 직선이나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P라는 점이 움직이는 점이 몰라. 그래, P라는 점을 x, y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이때 AP 대 BP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지? 자, 그럼 외향의 곱 AP는 2BP야. 근데 P라는 게 결국에 A와 P 사이의 거리거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배를 제곱할 거야. 그래서 AP의 제곱은 4BP의 제곱이다. 자, AP는 A와 P 사이의 거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에 여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자, 정리하지 않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4x제곱, 4y제곱 여기 x제곱, y제곱 넘어가면 3x제곱, 3y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4x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16x, 그죠? 자, 마이너스 4y인데 4 곱하면 마이너스 16y, 이렇게. 여기는 2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2y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가 되는 거고 여기 4하고 4니까 8, 4, 32. 여기 1하고 1, 2 넘어가면 2지. 그러면 30인가 30? 6으로 나눠지지. 아니 3으로 나눠지지. 3.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빵. 뭐 이렇게 나오나? 표준으로 바꿨나? 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네. 자, 이게 원의 방식 도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고 자, 바꿉니다. 여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니까 9 필요하지. 9 18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구합니다, 이제.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이 10이 넘어가면 18에서 10 빼니까 8인가 8?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로 씌운 거니까 2루트 2지. 2루트 2. 근데 어차피 얘가 r 제곱이잖아.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럼 8파이가 답이 되겠지. 8파이. 이렇게.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봅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과 직선은 그려보면 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딱 세 가지다.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야. 그거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원의 중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강력 추천한다. 그리고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을 먼저 확실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 방법을 확실하게 기억한 다음에 얘는 플러스 알파로만 기억해도 되는 정도야. 알겠지? 얘가 훨씬 더 편해. 자, 얘는 판별식 이용을 하는 것은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2차식이니까. 원의 방정식도 결국 2차식이니까 직선과 원 두 개의 방정식 서로 갖다 놓고 푼 다음에 2차 방식 만들어. 그래서
교점이 두 개야. 교점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 교점이 한 개. 접해. 그러면 판별식 빵. 안 만나. 만나지 않는다 보다 안 만나가 참 좋은데. 안 만나. 자, 안 만나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지. 이렇게. 하지만 얘를 더 추천한다고. 얘를. 자, 뭐냐? 원의 중심이 있을 거라고. 중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 지금 얘는 안 만나잖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얘지, 얘. 반지름은 얘지. 당연히 D보다 R이 더 작지. 안 만나지. 그쵸? D가 더 크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더 떨어져 있잖아. 그치? 얘는 D와 R이 같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이 똑같아.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자, 반지름이 더 커. 다시 말해서 이 내부에 있어. 교점이 두 개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인데 그게 더 작아.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더 커. 그러면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려보면 된다 이거야. 자, 여기 나와 있지만 문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 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자, 판별식보다 먼저 뭐부터 기억하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를 먼저 기억하자. 자, 원이 있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라 D라 이거야. D. 그럼 D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R이 더 큰 거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려보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우다 보면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뭐냐? 0,0에서 지금 1번 푸는 거야. 1번. 0,0이라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다시 말해서 이거 넘겨와가지고 이렇게 써놔야 돼. 모양을 x-y 플러스 k는 0 이런 직선의 방정식으로 써야 돼.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2죠? 루트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야.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2고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k만 남지 이렇게. 걔가 루트 2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절대값 k가 2보다 작은 거지?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하면 뭐야?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 그래 사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가 2보다 작다지 이렇게. 접한다는 것은 여기가 등호인 거지. 여기가 등호인 거지. 그럼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고. 자, 3번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얘가 루트 2보다 큰 거지. 루트 2보다 큰 거지 반지름보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k가 2보다 큰 거니까 얘는 바깥쪽. 다시 말해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과 비교를 해서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려서 해보면 된다 이거지. 자, 넘겨서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이 두 문제까지 풀고 하자. 자, 현의 길이. 자, 현이라는 것은 원 위에 있는 서로 다듬은 이은 선분이지.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요거 이게 현이지. 얘는 호구. 그지? 자, 이게 현인 거야. 그럼 자,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얘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얘를 좌표평면에 안 그려도 되나요? 안 그려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실제로. 그리고 좌표평면 그리면 이 안에 막 좌표평면 막 이렇게 그린다고 해봐. 그럼 막 복잡해지잖아 벌써 거기서. 그래서 그냥 원 그리고 이렇게 대신 이제 중심은 표시해줘야겠지. 이렇게 반지름 루트 2겠고 얘랑 만나서 생기는 현이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테니까 현실성 있게 그리면 뭐 이 정도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뭘 배웠냐?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걸 배웠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 구해서 2배 해주면 이 A, B의 길이, 현의 길이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지름은 일단
2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2 루트 2가 된다고 했죠. 2 루트 2. 2 루트 2. 이렇게.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구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원의 중심, 점에서 직선, 얘까지의 거리. 이걸로 구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길이를 D라고 하면은 이 D는 어떻게 구하냐? 원의 중심 마이너스 1,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구한다. 구해봅시다. D. 자,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절대값 하시고요.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마이너스 2. 여기다 1 대입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5가 되죠. 5?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 곱하면 얼마야? 루트 5가 되겠지. 이렇게. 루트 3분의 3은 루트 3이겠지. 루트 2분의 2는 루트 2겠지. 그치? 이렇게. 그럼 D가 루트 5야. 그럼 여기가 루트 5인 거야. 여기가 루트 5인 거야. 루트 5.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여기 구할 수 있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 요거 제곱하면 5고 이거 제곱하면 8이니까 8에서 5 빼면 얼마야? 3이지. 3. 그럼 여기가 루트 3인 거지. 여기가 그럼 여기까지 여기도 루트 3일 거 아니야? 이렇게 똑같으니까 2 루트 3이 되겠네요. 2 루트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우리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문제 풀어봅시다. 자, 접선의 길이 문제 봅시다. 자, 대충 그려놓고 풀면 돼. 알겠지? 자, 점 P에서 원 얘까지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PT 길이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표준형으로.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표준형으로. 자, 그러면 여기 요거 하자. 자, x제곱 여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필요하지. 이렇게 플러스 4 이렇게.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있네. 그럼 됐네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y 플러스 1의 제곱 그게 4야. 반지름이 2구나.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원이 있고. P라는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P라는 점. P 3,2. P라는 점이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똑같아. 알겠지? 자, 여기서 접선을 그어. 접선을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겠고 이렇게. 여기 T라는 점이 있어요. 자, 원 문제 어떻게 풀어가 했지? 원. 중심과 반지름. 자, 원은 그려 일단. 그릴 수 있으면 그려.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하면 많이 풀려. 대부분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피타고라스. 그것도 안 되면 소공식이라고 있어요. 소공식 알아볼라 얘들아. 자, 얘 곱하기 2분의 1 한 게 넓이지. 얘 곱하기 2분의 1 한 게 넓이지. 똑같지? 그럼 2분의 1 빼면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 음모 공식이라고 하죠. 음모 공식. 소공식. 얘야. 대부분 이 안에서 끝난다 이거.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원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쓰는 도구들이야. 알겠지? 원은 그려서 중심과 반지름 이용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 피타고라스, 소공식. 이거 이용하면 거의 한 90%는 풀릴 거야. 90%는. 자, 그럼 요 길이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중심과 연결해야지 이렇게. 직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자, 여기 중심은 뭐야?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5라고 하고 여기 5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자, 그럼 여기를 D라고 해가지고 D 한번 구해보자. D.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자, 3하고 마이너스 2야. 5의 제곱, 그죠?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3의 제곱. 25, 9, 34. 루트 34. 이렇게. 루트 34. 여기가 루트 34. 루트 34. 여기. 반지름은 2겠지. 그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저거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요 길이지. 자, 그러면 34에서 4 빼니까 얼마야? 30이지. 그럼 루트 30이죠. 루트 30. 끝이다 이거. 이렇게 풀면 끝나겠다.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 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치? 일단 자, 그러면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자, 표준형 고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해요.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필요해요. 플러스 4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됐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이 마이너스 한번 넘겨야 돼. 그러면 얘랑 더해지는 거니까 8이 되겠네. 8. 그럼 반지름 2루트 2인가 보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이렇게. 이때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래. 최대값과 최소값. 자, 그러면 중심 얘까지 거리 수렴을 내려야지 당연히. 그지? 그럼 최소값이 어디야? 최소값.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여기 최소값. 여기 뭐 여기를 뭐 스몰 m이라고 하죠 이렇게. 최대값은 이렇게 그어서 여기겠지. 이렇게. 얘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얘는 여기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반지름 요거 빼면 여기 최소값이 되는 거고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먼저 D부터 구해보자. D 얘부터 여기까지 D부터 구해보자. D. 자, 그러면 1,-2에서 그게 바로 여기야. 1,-2 여기부터 여기 이 직선까지. 이 직선이 뭐야? 요거죠. 요거 x-y 플러스 3은 0 이렇게. 그걸 뭐 D라고 해봅시다. D. 자,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야.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2가 되겠고 절대값 표시해 주시고요. 1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쓰면 플러스 3이 되겠지. 플러스 2 되겠지.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루트 2분의 6이네. 그러면 3 루트 2겠네. 3 루트 2. 자,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3 루트 2야.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인 거야. 2 루트 2인 거야. 2 루트 2. 여기가 2 루트 2야. 2 루트 2. 여기 2 루트 2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3 루트 2란 말이야. 3 루트 2. 그럼 여기는 루트 2겠지. 루트 2. 그러면 최소값은 루트 2고 최대값은 3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니까 5 루트 2. 5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자, 뭐 이렇게 따로따로만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밑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원의 접선의 방정식. 원에서 딱 한 문제만 내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알겠지? 그리고 서술형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서술형에 무지하게.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외우지 마. 알겠지? 나도 안 외워. 알겠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외우지 말고 얘는 이제 접선이라는 것도 결국에 직선이잖아.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점만 알면 쉽고 할 수 있다고. 자, 기울기가 주어졌어. 그럼 점을 알면 되겠지. 그치? 자, 원 위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 몇 개 있겠어? 항상 2개가 있겠죠. 그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이라고 해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치?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 2개가 있겠지. 2개가 나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야. 알겠지? 2개가 나온다고. 2개. 자, 접하니까 방정식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판별식 빵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때 2개가 나온다 이거야. 자, 뭔 말이냐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원의 방식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 이렇게.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했어. 그럼 y 대신에 요거 대입해가지고 판별식 빵 해주면 답이 나온다 이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m이야. 그러면 이 직선에서 요 직선 여기 요 직선 이 직선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해서 풀어주면 또 식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 뭘 추천한다? 두 번째 방법.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요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자, 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필수 예제 15번을 풀겠습니다. 어떻게 푸나?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자, 원 얘 접하고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기울기, 자, 얘랑 평행하대. 근데 y는 얘는 2x 플러스 3이잖아.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2라는 거잖아. y절편은 3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게 기울기가 2면 이렇게 2개가 있겠죠. 접선이 2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 2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을 직선을 어떻게 세팅하냐. y는 뭐 2x 플러스 k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심 0,0이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까지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2죠. 2. 4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0,0 원의 중심에서 직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2하고 같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5가 되겠고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k가 2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절대값 k가 어떻게 돼? 2 루트 5가 되고 k는 뿔마 2 루트 5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네 이제. y는 2x 플러스 2 루트 5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구해지면 되겠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라 이거지. 공식 쓰지 말고. 제발 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위에 점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원위에 점. 자, 원위에 점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원위에 점이 주어질 때 이 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원의 중심이 뭔지 알아야 되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야. 그럼 이 공식 외워놓으면 도움됩니다. 알겠지?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이 공식은 외워놓으면 참 도움이 돼. 이렇게 좀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자, 보자. 좌표 평면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r제곱, y제곱이 r제곱이야. 그럼 반지름이 r이야. r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때 여기 x1, y1이야 여기가. 자 그러면 봐. OP하고 얘는 수직일 거 아니야. 접선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거야. 요거. 근데 이거의 기울기를 우리 이미 알아요. 이거의 기울기를. 지금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고 원위의 점 x1, y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지금. 자 이때 요거 기울기가 요거 기울기가 x1분의 y1이라 이거야. 그지? 그러면 요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 이거 기울기가 얘잖아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얘랑 수직이니까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x1분의 y1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점이 주어졌잖아. 점. 뭐 x1, y1. 그러면 기울기랑 점이 주어졌을 때 식 구하는 거야. 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x1분의 y1. 자, x1 넣었을 때 y1 나와요. 그거잖아. 그럼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양변에 x1 곱합니다. x1 곱해요. 자, 그럼 얘는 x1 곱해 x1. 자, 그러면 얘는 x1 xy1이 되겠고 그러죠. 그치? 여기서 틀렸어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정말 안 할래 그냥. 자, 여기서 자, 이 OP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잖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 이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점은 x1, y1을 지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넣었을 때 y1이 나와요. x1을 넣었을 때 y1이 나와요. 이거지 이렇게. 그럼 이때 양변에 y1 곱합니다. y1. 그럼 얘는 y1, y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하고 마이너스 x1 곱하니까 x1의 제곱이고. 플러스 y1의 제곱이고 이렇게.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 x1, x 더하기 y1, y는 얘인데 얘가 r제곱이라 이거야. 얘가 r제곱이다. 왜? 여기다가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한다. 이렇게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얘가 r제곱이래. 그지? 이렇게. r제곱.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다. 이거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이야. 여기가 r제곱이잖아. 8이. 2를 넣어 여기다가. 여기 x가 두 번 있으니까 두 번 중에 한 번이 x 2라는 거야. 그러면 2x. 그 다음에 y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y. 2x 마이너스 2y는 8. 해서 이렇게 식이 나온다 이거지. 하나의 공식처럼.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지금? 알아듣니? 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 얘 같은 경우는 원위의 점인데 항상 원점인지가 중요해. 원점이 아니면 이 공식을 못 써. 또 변형을 해야 돼. 근데 그 변형하는 걸 또 외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다. 중심이 원점일 때만 있을 수 있다. 자,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이게 x가 두 번 있는 거야. 이렇게. y가 두 번 있는 거라고. 그 중에 한 번이 2인 거야. 그 중에 한 번이 1인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부스럼 방식. 뭐 끝났잖아 벌써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5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공식을 이용하면. 자, 만약에 근데 그 공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치? 그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냐. 자, 원위의 두 점이 원위의 점이 2,1이잖아. 자, 이 상황을 굳이 그리자면 이거야. 잘 그린 것 같아. 그치? 루트 이렇게. 빵이야 이렇게. 2,1이면 한 이 정도 있겠지. 이렇게. 2,1이야. 자, 잘 봐.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 빨간색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지? 얘부터 기울기를 구하라고. 얘 기울기가 뭐야?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2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거 기울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 기울기를 빨리 구해주는 거야. 알겠지? 원위의 점이 주어지면 뭐라고? 기울기를 빨리 구하라고. 왜? 점 하나는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기울기랑 점 나왔으니까 식 만드는 거지. 기울기 마이너스 2. 2 넣었을 때 1 나와요. 2 넣었을 때 1 나와요. 이건 끝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x. 4 더하기 1이니까 5. 그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아까 거랑 똑같지?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공식을 안 쓴다. 공식 쓰는 법이 아까 알려줬고, 공식을 안 쓴다. 어떻게 하라고? 기울기를 빨리 구하라고. 어떤 기울기?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그어가지고 이 기울기를 구해. 그 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그러면 점 하나가 나왔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원의 중심이 아닐 때 이게 편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되게 편하다. 근데 그나마 이 책은 좀 기본서라 그런지 중심이 원점일 때만 나왔어요.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나오거든. 문제 풀다 보면은.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쉬운 문제만 있어가지고 없는 것 같아. 일단 아마 이제 RPM이나 이런 거 풀다 보면 나올 거야. 풀다 보면. 알겠지? 자, 그래서 공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지 풀어보자 이거지.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자. 자, 이제 원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여기 세 개지. 기울기 주어졌을 때, 원위의 점 주어졌을 때, 원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17번 문제가 참 좋아. 17번 문제가. 자, 이 상황이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밖에 어떤 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은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돼? 접선은 반드시 2개가 나와야지. 그지? 기울기가 줬을 때도 2개가 나왔지. 그치? 원위의 점이 주어지면 1개 나왔지. 뭐 기본적인 거예요. 그려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개가 나와야 돼. 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해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y는 기울기 m이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4 나와요.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니까 0,0 중심 0,0부터 mx-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까지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다. 반지름이 뭐야? 2죠. 2. 자, 그러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2m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얘가 2가 밖으로 나가. 2 절대값 m 플러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약분하고 이렇게 양변 제곱해봐. 그러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얘는 m제곱 플러스 1 그러면 m제곱 없어지고 4m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 m값이 한 개 나오네. 원래는 몇 개 나와야 돼? 원래는 몇 개 나와야 되지? 2개 나와야 되지? 근데 한 개 나오지? 왜냐? 얘는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푼 거잖아. 그치? 자,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4라고 할 때 이렇게 식을 이렇게 세팅했지. 그럼 여기에 기본 전제가 있어. 기본 전제가 뭐냐? 기울기가 무조건 있다 이거야. 기울기가 없는 상황도 있다 이거지. 기울기가 없는 상황. 뭐야? y축의 평행한 직선인 거. 자, 실제로 답을 구하면 이렇게 답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2 플러스 4고 y는 그럼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8이니까 2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뭐 이걸로 뭐 바꾸기도 하고 그러겠지.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다고. 얘를 그려보면. 왜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왔는지. 한 개밖에 안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얘잖아. 그럼 여기가 2겠지. 2,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마이너스 2,4면은 요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4가 이렇게. 그럼 그리잖아. 그럼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구한 답은 요 빨간색 얘였을 거라고. 얘는 안 나온다고. 왜? 기울기가 없잖아 얘는. 그럼 이 빨간색은 뭔데?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러니까 답에 얘를 반드시 추가해야지. 그러니까 17번 같은 거 학교 시험에 서술형 나오잖아. 그럼 틀리는 애들 되게 많다고. x는 마이너스 2를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그려서 상황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냥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풀다 보면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반드시 그려봐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기울기가 줘져서 2개 나와야 됩니다. 원위에 점이 줘져서 1개 나와야 됩니다. 원밖에 점이 줘졌어요. 2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걸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답 2개야. x는 마이너스 2랑 아까 구했던 그거랑. 알겠지?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과 원의 방정식.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 두 직선을 K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 말을 했었거든. 자, 원도 똑같아. 원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이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 두 원을 K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이렇게. K로 연결시킬 수 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 두 원을 K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그 중에 특별하게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차항이 다 소거가 돼. 이 차항이 다 소거가 되면은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차식이라는 거야. 직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두 원의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잖아.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한 개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공통현이라고 하지. 현인데 공통으로 있으니 공통현.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 이렇게. 직선. K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원을 K로 연결시킨다 있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 이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직선이 된다 이거. 이 창에 다 소거가 되고. 그 직선은 공통현의 방정식. 이 빨간색 직선이 된다 이거야. 근데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건 되게 많다 이거야. 이렇게 빨간 것도 있고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하늘색 무지하게 많다 이거지. 그 K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야.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알겠지? 자, 결론.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두 원을 K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끝. 개념.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쭉.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래. 그럼 두 원을 K로 연결을 시키고 일단 두 원을 K로 연결시키는데 원래 이게 플러스 K여야 된다고? 근데 그 K 값이 마이너스 1이래. 언제? 직선일 때.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x제곱 y제곱 없어지겠지? 자, 여기 마이너스 ax 플러스 2x니까 2 마이너스 ax 이렇게. 자, 6y고 2 마이너스 2ay니까 2로 묶으면 3 마이너스 ay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9에서 1 빼면 플러스 8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거잖아요. 직선. 자,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 쓰겠다.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대입.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지. 자, 여기다 2 대입해. 그럼 4. 얘가 4가 되지? 4, 3, 12. 4 마이너스 4a 이렇게. 자, 그다음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a지? 그러면 20에서 2 빼면 18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그러면 a는 6인가? 이렇게. A 6 맞나? 자, A 6 맞네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두 원을 K로 연결시킨다. 직선이다. K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과 점 1,2를 지나는 원이래. 그러면 일단 K가 마이너스 1은 아니라는 거죠. 원이니까. 그럼 두 원을 일단 K로 연결을 시키십시다. 이렇게 K로 연결시켜. 근데 어차피 얘나 어차피 어디를 K로 하든지 똑같거든. 얘가 좀 간단하니까 얘를 K로 연결시키자. 얘를 K로 연결시키자. 해설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 이때 1,2를 지난다. 1,2. 자, 1, 2 1, 2 1, 2 이렇게. 그럼 K가 좀 쉽게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지 이렇게. 얼마 이거? 마이너스 1인가? 5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죠? 그럼 K는 1이네. K는 1. K에다 1 넣어가지고 전개해보자. 자, 그럼 K 1이라고 하면 바로 하자. 이거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거.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자, 없어져. 자, 그럼 이제 x제곱,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2로 다 나누면 되겠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나? 일반형으로 나왔네.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두 원을 K로 연결시킨다. 직선이다. K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원이 아니야. 그럼 다른 또 점이 주어져 있겠지? 그 점 대입해서 K값 구하고 K값 대입해서 식 정리해 주면 된다 이거지. 자, 다음 페이지 문제까지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립시다. 자, 공통현의 길이. 자, 공통인 현이라는 게 결국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지. 그지? 이렇게 있고 하나가 요런 상황이겠네. 요런 상황. 그리고 요거 구하라는 거. 요거 구하라는 상황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내리면 똑같아. 어차피 이렇게 직각일까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로 하든지 똑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요 작은 원 여기 0,0. 여기는 이거 아까 지금 x-2의 제곱, y-2의 제곱이 8이었잖아. 이거 2,2야. 2,2. 자, 자, 공통인현. 자, 그러면 얘가 요게 2루트 2겠지. 2루트 2. 요 길이 9에서 2배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야 되네. 이렇게. 그러면
2,2부터 얘까지 거리 구해야 되는데 얘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 가지고. 얘가 지금 2니까 요거 가지고 0,0이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요한 건 이 공통연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공통연의 방정식. 자, 공통연의 방정식. 자, 공통연의 방정식. 자, K로 연결시켜서 여기 있지 이렇게. 자, 요거랑 K랑 얘랑 K로 연결시킨 다음에 K가 빵인 거죠. 이런 상인 거지. 이 4가 넘어가가지고 얘가 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빵이야. 4로 나눠봐.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이게 바로 얘라는 거지. 예. 자, 얘부터 0,0까지 거리가 뭐야? 거리가 요 길이가 된다는 거죠. 요 길이. 오케이? 자, 그러면 D 구해봅시다. 제곱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겠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고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분의 루트 2야. 일단 여기가 2분의 루트 2야. 그럼 여기 요 절반을 뭐 K라고 했을 때 요 절반, 요 길이가 K라고 했을 때 K. 자, 그러면 여기 루트 요거 제곱 4. 자,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인가? 2분의 1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7이 돼요, 이렇게. 2분의 7이니까. 그러면 루트 2 곱하면 2분의 루트 14야. 2분의 루트 14. 어디가? 여기가 2분의 루트 14라고. 여기가 2분의 루트 14, 여기가 2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다 구해지겠지, 한 번에.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뭐야, 그러면? 루트 14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물론 2,2로 해서 풀어도 똑같아. 근데 이제 0,0일 때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푼 거야.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